황금거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세븐앱 스타일 이펙티브 피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오늘은 88번째 이자 마지막 회입니다. 첫 회를 시작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마지막 회가 되었습니다. 88주 동안 제 강의라기보다도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스티븐 코비와 동행을 해주시고 호응을 해주시고 피드백을 해주신 정말 수많은 황금거의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시작을 하니 끝을 보게 되는군요. 오늘의 주제가 나선형의 성장입니다. 우리는 자기 쇄신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장하죠. 그러나 그 일직선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선형으로 이렇게 확장, 심화, 발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는 개인적인 강의에서 늘 90대 10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것은 10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90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반응을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상승, 발전하고 시너지를 내고 우리의 존재감을 통해서 삶의 목적에 다가가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확인하는 원칙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그 원칙을 따랐을 때 어떻게 유능해진가에 대해서 시종일관 이야기해온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습관 7, 자기 쇄신도 역시 원칙 중에 원칙이죠. 자기 쇄신은 원칙이며 또 과정입니다. 한 번 쇄신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원칙을 내 삶에 선택하고 구현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이야기하는 바와 똑같습니다. 사랑은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는 마음을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끊임없이 실천하는 과정이 없다라면 그것은 바로 관념에 그치고 말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자기 쇄신을 원칙으로 자신의 습관을 형성하게 되어지면은 나선형의 성장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갈 수 있고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갈수록 우리 삶에 대한 확신과 그런 열정이 강화되어지면서 내 자신에게 우리에게 힘을 부여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자기 쇄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티븐 코비는 이 마지막 장에서 들고 나온 정말 핵심적인 키워드가 하나가 있는데요. 시작 시점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했죠. 4가지 첨부의 능력이 있다. 4가지 첨부의 능력이 뭐였습니까? 자의식, 상상력, 양식, 독립의지. 이 4가지 첨부적인 능력을 이야기했는데요. 이 마지막 장을 채우는 것은 양심입니다. 사람이 일관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기 쇄신에 관한 또 한 가지 다른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상향적으로 이런 이동할 수 있도록 상향 발전할 수 있도록 이동을 이끌어주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첨부적인 능력이 바로 그 4가지 첨부 능력 가운데 양심이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내가 양심적으로 내 몸을 건강하게 잘 가꾸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양심이 늘 이야기해 주는 바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정신적으로, 지적으로 또는 사회 감정적으로 또 영적으로 신체적, 경제적으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쇄신해야 된다는 것은 양심에 관한 거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다뤄야 된다는 게 우리가 동의한다라면은 그런 소중하게 다루기 위한 내 자신을 소중하게 다루라는 그 내면의 목소리가 바로 양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양심의 목소리는 너무 가냘펴서 짓눌려 버리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심의 목소리는 너무나 분명해서 결코 듣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이죠. 그래서 이 첨부의 능력,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쇄신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양심은 우리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개선, 유지, 보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양심을 훈련하고 교육하고 학습시키는데 어떻게 보면 일정한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운동선수들에게도 정신훈련과 근육훈련이 필요하죠. 또 학자에게는 어떤 지적 훈련이 또 중요하고, 그렇다라고 봤을 때 어떤 주도적인 황금거위로서 끊임없는 황금거위를 내 자신과 세상에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유능하고 훌륭한 사람으로서의 내 삶을 갖고 나간다는 것은 바로 양심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지 않으면, 양심에 대한 훈련이 없으면 이 과정을 계속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양가가 없는 음식과 운동 부족이 운동선수를 무너뜨리듯이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외설적인 이런 정보들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어떤 영혼은 감수성을 둔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양심을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라는 게 이런 신성한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노력보다도 내가 하는 잘못이 다른 사람에게 알 수 있을까?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내 모습이 발견되면 어쩌지? 라는 식으로 자기 자신을 기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은 이것이 얼마만큼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일인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우리의 양심은 그걸 알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티븐 코비는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애뿐 정원을 가꾸고자 하는 사람들은 잡초가 힘을 뻗을 수 있도록, 잡초가 힘을 발휘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끊임없이 영적으로, 정신적, 지적으로, 사회 감정적으로, 신체적, 경제적으로 자기 쇄신을 멈추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아의식이 자라나면은 인간은 반드시 삶의 목적과 원칙을 선택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삶이 공허로 가득 차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내가 누구인지, 무엇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자아의식을 상실하는 상태에까지 도달하게 된다는 위험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양심의 소리에 기울여서 끊임없이 쇄신을 중단하게 되어지면은 목적의식 없이 그냥 본능에 따라서 사는 짐승과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역시. 그러니까 이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죠. 사람의 존재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양심에 따라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쇄신하는 원칙을 수행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늘로부터 내려받은 천부의 능력이고, 이런 것들을 거절하지 않고 잘 귀 기울이고 개발하는 데에는요 지름길이 없다는 겁니다. 변칙과 임기응변이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수학의 법칙, 추수의 법칙이 따른다는 것이죠.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김 매고 땀 흘렸을 때 가을에 열매를 맺는 것을, 그런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원칙과 양심에 따르면 따를수록 세상 일에 대한 판단력, 분별력이 커지고, 또 우리가 가진 패러다임은 더욱더 세상을 읽는 능력이 정확해져서 더욱더 성숙하고 유능해진다는 겁니다. 바로 이 성숙과 유능은 성실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한, 성실한 원칙을 벗어나서는 형성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티븐 코비는 학습과 교육을 통해서 끊임없이 양심을 발달시켜야 되고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개인적인 자유와 안정감, 지혜, 그 다음에 역량이라는 이런 내 삶에 필요한 자양분들이 인생의 항로를 올바르게 이끌어주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누리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므로 나선행의 상승이라는 이 챕터가 마지막 챕터인데요, 이 챕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학습하고
또 결심하고 행동하고 무엇에 기초해서 양심에 기초해서 쇄신의 원칙을 지켜나가시기 바란다 라는 당부로 이 챕터를 세븐 해빗의 전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세븐 해빗은 세 가지 접근법에 따르죠. 인사이드 아웃, 내면에서 시작해서 외부로 향하는 우리의 삶의 원칙, 프린시플 센터드, 원칙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 캐릭터 베이스, 성품을 바탕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원칙을 바탕으로 올바른 내면의 시각을 확보해서 무엇이 원칙인지를 파악하고 그 원칙을 성실하게 가꿈으로써 성품이 배양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세븐 해빗입니다. 황금가의 여러분, 88주간의 여정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날 아침 8시에 뭐라고 해야 될까? 줌으로 책거리 또는 88주에 마감하는 그런 줌 파티를 해볼까 합니다. 전국 각지에 계시는 황금가의 여러분, 다음 주, 그러니까 23일 아침 8시에 줌으로 우리 보고 싶은 사람 3명이 볼 수도 있고요. 4명이 볼 수도 있고 이 88주간의 여정에 대해서 과정 속에서 자기 삶의 소중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 한두 명이라도 같이 줌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할까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여러분, 88주 동안 진정한 쇄신을 이룬 사람은 저였던 것 같습니다. 한국의 여러분에게도 가정과 개인과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여러분의 영향력이 점차 선한 영향력이 확대되어서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가꾸는데 큰 기여를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평화를 빕니다.